이 MBTI를 믿는 사람들은 끄떡없어요. 사람들은 대체 왜 어떠한 정보를 계속해서 믿게 되는 걸까? 마시멜로우 효과라고 하는 것 역시도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사람들은 잘 안 바뀌죠. 한번 뭔가를 믿으면 그게 틀렸다는 증거가 막 쌓여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원래 생각하던 거를 믿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MBTI입니다. MBTI가 아무리 학문적으로 근거가 없고 우리가 테스트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이 MBTI를 믿는 사람들은 끄떡없어요. 아니야, 내가 경험했는데 맞아.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몇몇 기업들이 INFP, INTP, INTJ는 지원 불가입니다. 와, 이거 진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일단 MBTI라는 테스트를 너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로 누군가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다. 특정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다. 네, 그거는 그 회사 자체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지 않고요. 그걸 넘어서서도 이게 어느 정도로 MBTI를 맹신하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MBTI를 믿고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음에도 음모론을 믿게 되는 걸까?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왜 어떠한 정보를 계속해서 믿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대가인 2002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던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강의에서 이 부분을 파고 들었습니다. 바로 belief perseverance라고 하는, 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 자체가 바뀌기 어렵다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과학자라고 다르지 않다. 과학자들도 어떤 이론이 맞다고 믿으면 나중에 여러 증거가 나왔는데도 아니야, 이거는 이 증거가 이게 완벽한 증거가 아닌 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두고 사람들의 생각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걸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구체적인 예로 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점화 효과입니다. 프라이밍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점화 효과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게, 누군가가 어떤 특정 광고를 보고 특정 물건을 사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물건과 관련 있는 정보들이 있는 광고들을 계속 보여주면 점화 효과가 일어나서 특정 물건에 더 반응하게 될 것이다.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경우에는 Thinking Fast, Thinking Slow라고 하는 생각에 관한 생각으로 번역이 된 책에서도 이런 점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난 예전에 믿었었는데, 신뢰했었는데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번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요, 점화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 점화 효과라고 해서 특정 단어를 보고 관련 있는 단어를 빨리 보는 거는 주의력, 이런 인지 부분에 있어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이 현상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behavioral priming이라고 해서 단순히 얘가 인지하고 뭔가를 빨리 발견하는 데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내 행동까지도 좌우하게 된다. 늙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거나 읽거나 한 다음에 사람들을 걷게 했더니 사람들이 노인처럼 더 늦게 걷더라. 근데 이게 바로 행동까지 넘어간 점화 효과인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 타이밍에 단순히 이 행동 점화 효과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연구들 중에 어떠한 잘못된 연구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예로 아주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는 마시멜로우 효과라고 하는 것 역시도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에 나오는 효과인데, 마시멜로우 테스트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했던 실험이고요.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느 방에 놓고 마시멜로우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실험자가 나갔다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까지 참으면 2개 줄게 라고 한 테스트를 했어요. 봤더니 실험자가 돌아오는 거를 참지 못하고 하나를 먹어버려서 2개를 못 얻었던 어린이들과 너무나 먹고 싶지만 안 먹고 참아서 2개를 먹을 수 있었던 아이를 비교해봤더니 훨씬 더 재력이 뛰어났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거든요. 어린아이들이 4살에서 5살 사이에 마시멜로우를 집어서 먹을지 아니면 참는 능력이 있는지, 이 자기 조절 능력의 차이가 어른이 돼서까지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유명해진 연구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반복된 이 연구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걸쳐서 일어날 이 많은 사건들을 요 실험 하나가 예측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 정도의 예측력이 없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시멜로 테스트 결과가 이 정도로 신뢰도가 없다라는 연구가 나왔을 때 거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터 미셸 교수의 경우에도 처음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했을 때 이 아이들이 몇십 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예측하기 위한 테스트였던 게
아니라 자기조절 능력이 없어서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의 경우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 이 아이가 자기조절 능력을 배워서 참을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교육 방법에 있어서 알아내고 싶어서 이 실험을 했던 거지, 누군가가 나중에 성공할지 아닐지를 예측하는 테스트로 디자인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했던 원래 실험자조차도 이 실험이 알려지게 된 것 같은 결과를 만들려고 이 실험을 했었던 건 아니죠. 또 유명한 게 이고 디플레션입니다. 내 에고가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에고 바닥 효과 이 연구인데요. 이 역시도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된 실험인데, 로이 바우마스터하고 캐서린 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했던 연구예요. 내가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초콜릿 먹는 걸 계속 참아요. 그럼 내 자기조절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막 많이 참은 사람이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테스트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참는 연습을 해가지고 막 노력을 했었던 사람과 그냥 그런 참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바로 시험을 봤던 사람이 누가 더 자기 조절을 잘하냐, 그럼 오히려 트레이닝 했던, 이걸 많이 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근육을 아껴뒀던 사람, 마치 운동을 할 때도 내가 40km를 뛰고 나서 또 운동하라고 그러면 못하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계속 자기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그런 자기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내가 더 못하더라. 심지어 이걸 어떻게까지 설명을 했냐면, 내가 자기 조절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참으려면 에너지 소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포도당을 많이 소모를 하는데, 이게 내가 많이 참고 참을성을 계속 발휘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계속 먹고 싶은 음식을 보면서도 계속 못 먹고 참아요. 그럼 나중에 참을성을 발휘해야 되는 다른 어떤 테스트에서 실패한다는 거죠. 뇌에 있는 참을성을 위한 포도당을 다 활용을 해서. 근데 이 이론 역시도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아직까지 신봉하고 있지만 잘못된 실험으로 드러났고요. 이 실험에 참여해서 유명했던 캐서린 보스 교수가 같이 검증을 해보겠다 참여했었던 반복 실험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드러났다고 합니다. 원래 실험을 했던 사람이 참여를 안 하고서는 번복이 됐다면 네가 실험을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도 그래, 네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내 이론이 원래 맞는지 우리가 새로운 테스트로 검증을 해보자 라고 함께 검증을 하고 안 되네, 그럼 내가 예전에 했던 실험이 잘못됐었나? 라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마시멜로 테스트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점화 효과도 그렇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실험들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험이지만, 이 실험이 실제로 그 정도의 어떤 파워가 없다, 잘못된 실험이었다, 그 이후의 증거들은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 라고 나왔어도, 흥미로운 건 많은 과학자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석사 박사를 하면서 나중에 교수가 되면서까지 여러 번 가르쳤고 이 연구들을 신뢰했다면 생각이 바뀌지 않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과학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접했던 어떤 정보를 듣고 생각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노벨상 수상자 과학자인 데니엘 캐너먼은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인트에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캐너먼 교수는 과학자들에게 제안했던 방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와 자기가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가설을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 둘이 같이 동의를 하고 실험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넌 틀렸어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증거들이 계속 모여도 그냥 포레버 서로 어긋난 원래 믿음을 가지고 싸울 뿐이지, 오히려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네가 맞을 수도 있고 우리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점 때문에 우리가 서로 차이가 난 걸까? 라고 한 보트를 타고 같이 실험을 해보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야말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고 나아진 우리가 되는 방법론이 아닐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과학 이론들도 굉장히 많고 잘못됐다라는 게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을 처음 주장했던 과학자의 경우에는 마음을 바꿔서 내가 틀렸어라고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노벨상까지 수상한 이 대과학자의 경우에도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면서 넌 틀렸어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이랑 사실 말도 섞기 싫어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성격이 있다라고도 하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검증해볼까 라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과 그래 한번 같이 검증해보자,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라고 하게 되는 반면, 그냥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은 완전 잘못했어, 뭔가 문제가 있어, 뭐 틀렸어 라고선 공격의 형태로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 같이 일하거나 대답을 해주기에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엣지 파운데이션에서 했던 렉처 여기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을 조금 여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치과 의사들이 이제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돼, 그냥 입만 좀 열어줘 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아이들을 꼬셔서 치료를 받게 한다고 하는데, 비슷하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조금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틈만 조금 열어줘도 성공한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마시멜로우 테스트 같은 하나의 테스트로 누군가의 운명을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거를 또 다른 증거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바꾸기도 어려운 걸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 MBTI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면 이 영상을 아무리 보고 제가 아무리 많은 어떤 의견들을 갖고 와도 여러분이 저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MBTI에 대한 믿음은 바꾸지 않더라도 그런가? 라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열렸다면 저는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모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이해하면서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